해야죠.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처음부터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그래서 추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심한데, 일각에서는 협치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세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고, 좀 강하게, 정권 초반이니까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성남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이 지역의 작은 정치를 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확고하죠. 밀어붙여야지. 근데 예를 들면 부정부패 사범에 전에 왜 무슨 환경부 장관 하던 박근혜가 지명했던 이상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런 거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밀어붙일 만한 인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능력이나 객관적인 평가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고, 근데 이런저런 과거에 흠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흠결 없는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일할 사람을 뽑는 거죠. 물론 아주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야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럴 때 결국은 실적이 증명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민들이 막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중에 봤더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 도대체 네가 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국면에서 밀어붙였다고 욕을 먹었다. 예를 들면 야당한테서. 근데 일을 진짜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됐다. 국가의 미래가 밝아졌다. 이러면 당연히 지지하죠. 결국은 실력과 성과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럴 때는 그냥 얼른 해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야당의 행태가 원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을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누구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이것만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 이거 강행하면 우리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관 후보자들 사거리 한꺼번에 해버렸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정신없게. 또 확 당해. 거래 못하게.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정말 검증도 해야 되고 사람 찾기도 그리 만만치는 않을 테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협조적 태도를 취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럼 그들이 다음에 협조할 것 같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협조 안 합니다. 네. 계속 달려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야당이 원하지 않는 인선이나 결정을 해서 야당이 계속 반대하게 하는 길과 그리고 야당이 원하는 걸 조금씩 들어줘서 더 신난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예를 들면 야당이 선택할 때 과거에는 편의 개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보 전달도 너무 워낙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결과가 증명하거든요. 괜히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라면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그 다음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해보는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보통 수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쓰고 꼴통이요? 꼴통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아니, 말을 좀 곱게 쓰기로 하셨어요? 네, 좀 곱게 쓰기로 했어요. 이것도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 집단들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하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래, 그 정도 하려고 그러지. 쓰고 세력. 쓰고 세력. 예. 근데 얘기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들이 아니니까. 거기를 그 말이 훨씬 심한 거 그 아닙니까? 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더 그냥 심한 것 같아요. 수꼴통이라고 부르고 말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니까. 그거 아니니까 거기는 사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청산해 나가야 되는 거고. 청산해 나가야 되더라. 제가 바라는 세상,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정도가 소위 이제 이 보수 정당의 위치를 갖고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이런 데가 진보 진영으로 해서 그렇게 경쟁을 해야지. 지금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꼴통들. 결국 말씀하시네요. 거기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을 곱게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지금 다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라면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그 다음에 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해보는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보통 수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쓰고 꼴통이요. 꼴통이라. 제가 좀 표현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아니, 말을 좀 곱게 쓰기로 하셨어요? 네, 좀 곱게 쓰기로 했어요. 아, 이것도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 집단들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하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래, 그 정도 하려고 그러지. 쓰고 세력. 수구세력, 예. 근데 여기는, 예, 정상적인 정치 집단들이 아니니까. 거기를.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런 거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밀어붙일 만한 인물들이 태도, 있다. 네. 이렇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능력이나 객관적인 평가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고, 근데 이런저런 뭐 과거에 뭐 흠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흠결 없는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일할 사람을 뽑는 거죠. 물론 뭐 아주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야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럴 때 결국은 실적이 증명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민들이 막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중에 봤더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 도대체 네가 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국면에서 밀어붙였다고 욕을 먹었다. 예를 들면 야당한테서. 근데 일을 진짜 잘해야죠.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처음부터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그래서 추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심한데, 뭐 일각에서는 뭐 협치를 하는 상황에서 뭐 너무 세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고, 좀 강하게, 정권 초반이니까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네. 논란이 많잖아요. 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성남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이 지역의 작은 정치를 하긴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확고하죠. 밀어붙여야지. 근데 예를 들면 부정부패 사범에 전에 왜 무슨 환경부 장관 하던 박근혜가 지명했던 이상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은 실적으로 증명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협조적 태도를 취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럼 그들이 다음에 협조할 것 같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협조 안 합니다. 네. 계속 달려야 돼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야당이 원하지 않는 인선이나 결정을 해서 야당이 계속 반대하게 하는 길과 그리고 야당이 원하는 걸 조금씩 들어줘서 더 신난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예를 들면 야당이 선택할 때 과거에는 그냥 편의 개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보 전달도 너무 워낙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결과가 증명하거든요. 괜히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됐다. 국가의 미래가 밝아졌다. 이러면 당연히 지지하죠. 결국은 실력과 성과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럴 때는 그냥 얼른 해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야당의 행태가 원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을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누구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이것만 그러니까요.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 뭐 이거 강행하면 우리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관 후보자들 사거리 한꺼번에 해버렸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순서적으로. 정신없게. 또 확 당해. 거래 못하게.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정말 검증도 해야 되고 사람 찾기도 그리 만만치는 않을 테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